안녕하십니까. 전하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20년 제1회 대기환경기사 최근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 부탄을 완전 연소한 결과 건조연소 가스 중에 CO2가 10% 포함되어 있다. 과잉공기 계수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먼저 부탄이라고 하면 탄소가 몇 개죠? 탄소가 4개, 그리고 수소가 10개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을 부탄이라고 하죠. 그리고 완전 연소를 한다는 것은 부탄을 산소하고 결합을 시켜준다는 소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과잉 공기 계수, 다시 말해서 공기비를 계산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공기비를 포함하고 있는 가스량은 뭐가 있죠? 실제 가스량이 있어요. 자, 그래서 건조 가스량이라고 하면 GOD와 GD 두 가지가 있는데 공기비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준은 어떤 가스량을 기준하느냐면 GD, 실제 근연소 가스량을 기준으로 해서 CO2%를 계산한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완전연소 반응식이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완전연소 반응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부탄을 산소하고 결합을 시켜줘요. 그러면 탄소가 산소하고 반응하면 CO2가 나오죠. H가 산소하고 반응하면 H2O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탄소 뒤에 있는 숫자가 CO2 앞에 옵니다. 자, 그리고 H 뒤에 있는 숫자가 H2O 앞에 오죠. 자, H2O에서 H가 2개짜리니까 2분의 10은 5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산소를 계산하면 2개짜리가 4개 있어요. 8개. 1개짜리가 5개 있죠. 그러면 13개. 자, 13개가 O2 앞에 옵니다. 자, O2니까 2분의 13을 하게 되면 6.5개가 되죠. 그리고 연료는 1몰을 기준합니다. 자, 그래서 반응식이 완성이 됐어요. 기체 연료에서는 여러분들이 완전연소 반응식을 세우는 게 문제를 풀이했을 때 가장 첫 번째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CO2%라는 것은, 농도라는 것은 가스량분의 CO2가 차지하는 양, 그리고 퍼센트로 계산하라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가스량은 우리가 공기비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GD로 우리가 결정이 났죠. 따라서 GD분의 CO2량 곱하기 100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기체이기 때문에 기체 연료에서 GD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들 고체하고 액체 그리고 기체 연료는 분리를 해서 연소 계산식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기체 연료에서 실제 건연소 가스량 GD는 N-0.21 A0 플러스 CO2량이죠. 여기서 A0라는 것은 이론 공기량이에요. 따라서 이론 공기량이라고 하면 이론 산소량에서 0.21을 나눠주면 이론 공기량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N-0.21 곱하기, 자, 이론 산소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적비라는 것은 개수비와 동일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산소의 개수가 6.5개입니다. 따라서 산소량은 최적비로 6.5가 되는 거죠. 따라서 6.5 나누기 0.21을 하면 이 값이 A0가 되는 거죠. 자, 플러스 CO2량. CO2량, 마찬가지 CO2량은 기체 최적비로 나타냈을 때는 개수비가 곧 최적비가 되니까 4개가 CO2량이 되죠. 여기서 H2량을 왜 더하지 않느냐면 H2량이 더해지면 뭐가 되는 거죠? 습가스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가스량에서는 H2O, 수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분해 CO2량, CO2는 CO2가 차지하는 양 4가 되는 거죠. 전체 곱하기 100. 왜? 지금 CO2가 몇 퍼센트라고 나와 있죠? 10%. 따라서 퍼센트로 계산하기 때문에 곱하기 100. 만약에 ppm으로 계산하게 되면 곱하기 10의 육성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정리해서 계산하시면 공기비는 1.37이라는 값이 산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확산계수 CY와 CC가 0.0으로 동일하고 풍속류가 4m/s, 굴뚝의 유효고는 150m, 오염물질의 배출량은 5만 데스미터의 삼성/hour이고 배출가스 중에 SO2 농도가 2000ppm이다. 단스튼의 확산식을 이용하고 대기 안정도 상수에는 0.25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1번 SO2의 최대 지표 농도를 ppm으로 셋째 자리까지 계산하시오. 두 번째, SO2의 최대 착지 거리를 미터로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에서 최대 지표 농도를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최대 지표 농도를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최대 지표 농도 Cmax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자, Cmax는 EQ 나누기 파이 U H의 제곱 곱하기 CG 나누기 CY예요. 자, 여기서 Q라는 것은 배출가스량이죠. 그리고 E라는 것은 자연대수, 자연대수는 2.72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U는 풍속, H는 유효굴뚝 높이, G는 수직 방향, Y는 수평 방향이 되니까 수직 방향의 확산계수와 수평 방향의 확산계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곱하기 가스량이 얼마를 나타내느냐면 가스량이 5만 Sm의 삼성포아워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가스량 중에 아황산가스의 농도가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2000ppm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스량이 2000ppm을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 시간 단위 hour를 세크로 고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 풍속, 분모에 보면 풍속이 있죠? 지금 문제 조건에서 풍속이 4m/s예요. 그래서 풍속의 시간 단위와 가스량의 시간 단위를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가스량의 시간 단위 hour를 세크로 환산하기 위해서 3600분의 1을 보정을 한 겁니다. 자, 나누기 파이라는 값은 계산기에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하시고 E는 자연대수값 2.72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풍속이 4m/s, 그리고 유효굴뚝 높이가 지금 얼마로 주어졌죠? 유효굴뚝 높이가 150m입니다. 그래서 제곱이죠. 그리고 수직 확산계수와 수평 확산계수는 각각 동일하게 0.05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0.072 ppm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기를 해뒀느냐면 탄서에서 보시면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계산을 하라는 소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답을 처리를 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Xmax를 계산을 합니다. Xmax라는 것은 최대 지상 거리입니다. X가 거리를 나타내니까. 따라서 Xmax 최대 지상 거리는 유효굴뚝 높이 나누기 수직 확산 계수의 2 나누기 2-n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H는 유효굴뚝 높이, CG는 수직 확산 계수, N이라는 것은 대기 안정도 상수예요. 그래서 대기 안정도 상수는 보통 매우 안정, 불안정이나 중립, 매우 불안정 세 단계로 나타내는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상수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N값이 0.25로 주어졌기 때문에 주어진 0.25를 상수로 쓰시면 되고 H라는 유효굴뚝 높이는 지금 150m가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CG라는 수직 확산 계수는 0.05. 따라서 150m 나누기 0.05에 2 나누기 2-n, n이라는 것은 0.25로 주어졌어요. 따라서 계산하면 9415.71 미터라는 값이 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 문제에서는 특별하게 소수점의 단서가 없으면 수험자 유의사항에 소수점 처리 단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문제에서는 Cmax라는 최대 지표 농도와 Xmax라는 최대 지상 거리의 공식을 이해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에 보시면 탄소가 85%, 수소가 12%로 구성된 중류를 150kg/H를 완전 연소시킨 후에 배출가스 중 산소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5%였다. 실제 공급된 공기량을 Sm의 삼성/H로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실제 공급된 공기량을 Sm의 삼성/H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Sm의 삼성/H로 계산한다는 소리는 그리고 실제 공기량이라는 것은 공기비 곱하기 이론 공기량이 실제 공기량이에요. 그래서 실제 공기량에 뭐를 곱하느냐 하면 연료량을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건 자체에서 보시면 산소의 농도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산소의 농도를 이용해서 M이라는 공기비를 계산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원소, 중류의 원소 구성으로 이론 공기량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공기비와 이론 공기량을 곱하죠. 여기에 중류, 시간당 중류 150kg을 곱해서 우리가 공급 공기량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공기비를 계산을 하면 배출가스 중에 O2의 %만 주어졌을 때, 그리고 CO2, O2, CO의 % 또는 CO2, O2, N2의 %가 주어졌을 때 공기비 구하는 식이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O2%가 주어졌을 때는 21 나누기 21 마이너스 O2%로 계산하는데
여기서 21이라는 게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체직비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얼마가 되느냐면 1.3125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를 계산하죠? 이론 공기량을 계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소 분석으로 주어졌을 때, 다시 말해서 고체와 액체 연료의 이론 공기량은 필수적으로 공식을 암기를 해야 됩니다. 워낙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8.89C 플러스 26.67 H-8분의 5 플러스 3.33S는 꼭 기억하세요. S미터의 삼성 per kg이라는 최적으로 계산하게 되죠. 자, 그러면 탄소의 함량이 몇 %라고 주어졌죠? 85%. 그래서 0.85를 대입합니다. 그리고 수소의 함량이 12%. 그래서 0.12를 대입하죠. 산소 없으니까 생략, S 없으니까 생략. 따라서 이론 공기량은 10.7569 S미터의 삼성 per kg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공급된 공기량은 실제 공급됐다고 그랬으니까 실제는 실제 공기량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공기량은 공기비와 이론 공기량을 곱한 값이에요. 그래서 이 값이 실제 공기량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공기비 1.3125 계산했어요. 그리고 이론 공기량 10.7569 S미터의 삼성 per kg 계산했죠. 자, 그리고 시간당 중류량이 150kg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세 가지를 곱해서 계산하면 값이 2117.77 S미터의 삼성 per hour라는 단위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서 단위를 생략하시면 내가 문제를 푼 게 정확하게 문제를 풀이했는지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는 단위를 생략하지 마시고 그대로 단위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마지막 산출됐을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계산이 됐는지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됐는지를 단위를 보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에 보시게 되면 액화프로판 660kg을 기화시켰을 때 발생되는 체적을 계산하시오. 쉽게 이야기를 해서 프로판 킬로그램을 S미터의 삼성으로 고쳐라는 뜻입니다. 그럼 킬로그램을 S미터의 삼성으로, S미터의 삼성을 킬로그램으로 고쳤을 때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는 기체 1kmol을 기준하시면 돼요. 자, 1kmol이라는 것은 분자량 킬로그램, 그리고 그때의 체적 22.4 S미터의 삼성을 의미하죠. 자, 화합물에 따라서 분자량은 다 달라요. 그렇지만은 기체에서 체적은 동일하죠. 얼마로? 아보가드로 수에 의해서 22.4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질량을 킬로그램으로 사용했을 때 체적은 S미터의 삼성이나 N미터의 삼성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죠. 여기서 미터의 삼성에 있는 S는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을 나타내는 기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프로판은 C가 3개고 H가 8개예요. 그러면 여기서 분자량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분자량은 탄소 원자량의 12짜리가 3개, 수소 1짜리가 8개, 그럼 44가 되거든요. 따라서 프로판 1kmol을 기준했을 때 분자량은 44kg. 그때의 체적은 22.4 S미터의 삼성이나 22.4 N미터의 삼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계산했을 때 660kg과 여기 나와 있는 1kmol 44kg과 22.4S미터의 삼성을 조합을 해서 곱해서 킬로그램을 미터의 삼성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조합하면 되죠? 킬로그램을 S미터의 삼성으로 고쳐야 되니까 지금 이 값을 44kg 분의 22.4S미터의 삼성으로 조합을 해서 곱해 주시면 돼요. 그죠?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336S미터의 삼성이라는 값이 산출이 되는 거죠. 따라서 4번 같은 경우에서는 단위 환산에서 1kmol의 정의를 알고 있느냐, 그래서 분자량의 단위와 체적의 단위를 알고 있느냐를 체크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에 보시면 배출가스 중에 오염물질을 측정한 결과 플로르 농도가 50ppm이 배출되고 있다. 자, 여기서 플로르 농도라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죠? F를 이야기합니다. F가 뭐예요? 불소죠. 불소를 플로르라고 합니다. 플로르와 화합물의 배출의 이온 기준이 플로르의 양으로 10mg/m의 미터의 삼성이라면 줄여야 할 플로르의 농도를 퍼센트로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줄여야 할 플로르의 농도, 다시 말해서 불소의 농도를 계산했을 때는 지금 배출되는 농도와 기준치 농도가 있겠죠. 그래서 1- 배출 허용 기준 농도에서 배출 농도, 다시 말해서 기준 농도에서 배출 농도를 나눠준 다음에 1에서 빼주시면
줄여야 할 농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퍼센트를 계산하라고 하면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먼저 문제 조건에서 보시면 플로르로 얼마가 배출되느냐 하면 50ppm이 배출이 되고, 그리고 플로르를 기준을 했을 때 배출 허용 기준이 얼마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10mg/m의 삼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배출되는 플로르의 농도 ppm을 mg/m의 삼성으로 환산을 먼저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플로르라는 것은 F예요, F. 자, 그리고 첫 번째, 기체에서 ppm이라고 하면 ml/s/m의 삼성의 단위를 가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ppm이라는 조건이 나와 있을 때, 우리가 기준을 했을 때는 1몰을 기준을 잡았을 때 불소는 원자량이겠죠. 19, 최적은 22.4인데 ppm으로 문제 조건에서 나와 있으면 불소의 분자량은 mg, 22.4, 최적은 ml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지는 50ppm, 그럼 ppm이 ml/s/m의 삼성이 되겠죠. 50ml/s/m의 삼성이라는 ppm을 1몰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mg과 22.4ml를 조합해서 단위를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ml를 없애야 되니까 여기서 조합했을 때는 22.4ml분의 19mg을 해서 ml 없어지고 mg/s/m의 삼성이 나오는 거죠. 이 값이 배출 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출 농도 자리에 42.41mg/s/m의 삼성을 대입을 하시고, 그리고 기준치 농도에는 10mg/m의 삼성을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퍼센트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서 76.42%라는 값으로 산출을 하면 되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서는 줄여야 할 플로르의 농도, 다시 말해서 줄여야 할 농도를 계산하는 식을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mg/s/m의 삼성이나 ppm의 단위를 바꿀 수 있는 상관관계식을 여러분들에게 테스트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에 보시면 오염 공기가 1995m의 삼성포미니처를 전기 집진 장치로 처리하려고 한다. 높이가 4m, 길이가 3m인 집진판 68개를 사용하여 96%의 집진율을 얻으려고 할 때 입자의 이동 속도를 계산하시오. 단 도이치 앤더슨의 식을 이용하고 모든 내부 집진판은 양면, 2개의 외부 집진판은 각 하나의 집진면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문제 조건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1995m의 삼성 퍼미니츠라는 게 뭐죠? 가스량이에요. 자, 그리고 높이 4m와 길이 3m가 있다는 소리는 면적을 계산을 한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효율이 나와 있어요. 집진율이 효율이죠. 자, 여기서 뭐를 계산을 하느냐 하면 이동하는 속도. 그래서 면적과 이동하는 속도와 유량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도이치 앤더슨의 단서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이치 앤더슨의 공식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이치 앤더슨의 공식을 이용해서 효율 계산하는 식을 보면 1-exp, 여기서 exp라는 것은 여러분들 계산기에 ex, 소문자 exp는 ex와 동일합니다. -a 곱하기 we, a라는 것은 면적, 그리고 w는 이동하는 속도, 나누기 q, 가스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대입을 하시면 될 텐데, 먼저 효율은 96%의 효율을 가진다고 그랬기 때문에 0.96을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가장 핵심인 부분이 뭐냐면 면적입니다. 면적. 자, 여기서 여러분들 높이가 4m고 길이가 3m가 되는 집진판 몇 개를 쓴다고 그랬어요? 68개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집진판은 내부의 집진판은 양면이에요. 그리고 2개의 외부 집진판은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의 집진면, 단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건에 보시게 되면 자, 맨 바깥에 있는 거는 단면은 2개예요. 그리고 2개를 빼면 68개 중에 2개를 빼면 66개가 안에 있죠. 안에 있는 거는 양면. 그러면 우리가 집진면의 개수를 계산했을 때 66개는 양면이니까 2를 곱하죠. 그리고 2개는 단면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계산하시게 되면 몇 개가 되나요? 134개의 집진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집진판을 계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 면적을 계산을 했을 때는
가로 곱하기 세로의 길이가 4m와 3m짜리가 몇 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134개. 그래서 134개 곱하기 4m 곱하기 3m. 이 전체가 뭐가 되느냐 하면 집진판의 면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곱하기 W, 이동하는 속도, 나누기 가스량 1995m의 삼성 per 미니처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정리를 하죠.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 마이너스가 붙은 걸 왼쪽으로, 0.96을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EXP라는 이 값이 자연대수죠. 자연대수의 역수가 뭐냐 하면 ln이죠. 반면에 10x라는 상용대수는 역수가 로그예요. 역수라는 것은 EX를 제거하기 위해서 맞은변에 ln을 취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EXP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에 맞은변에 ln을 취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자,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동하는 속도가 얼마가 나오는 거죠? 3.9936 m per minute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 보시면 시간을 세크로, 길이를 센티미터로 고치라고 그랬으니까 미터를 센티미터로 고치기 위해서 10의 2성, 그리고 분을 세크로 고치기 위해서 1분은 60분을 보정을 하는 거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동하는 속도는 6.66 cm/s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 풀이 중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량과 면적과 속도가 나와 있을 때는 도이치 앤더슨의 공식을 이용을 하고, 도이치 앤더슨의 공식을 이용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로 세로가 주어졌을 때 면적 A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집진판의 개수가 주어지지 않으면 집진판은 기본이 2배로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처럼 집진판의 개수가 주어지게 되면 두 개, 맨 외부에 있는 두 개는 단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양면이라는 단서가 주어지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내용을 잘 기억해서 집진판의 개수가 이제 대입할 때 집진판의 개수를 대입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잘못되면 문제가 전체적으로 답이 오답으로 나오기 때문에 개수를 여러분들이 구하는데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n, 집진판의 개수 구하는 게 이 문제에서는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문제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7번에 보면 백필터의 먼지 부하가 420g/제곱미터에 달할 때 탈락시킨다면 탈락시간 간격을 분으로 계산하시오. 가동 상태는 백필터의 유입가스의 함진 농도가 10g/m의 삼성, 여과 속도는 2cm/s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과 집진 장치에서 포집된 먼지를 제거하는 걸 탈락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거하는 시간을 계산하는 공식은 먼지 부하 LD는 CI라는 입구 농도 곱하기 VF라는 이동하는 속도 곱하기 T라는 탈락 시간으로 계산하는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여기서 CI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CI라는 것은 CI-C0 또는 CI 곱하기 제거 효율을 뜻하죠. 다시 말해서 제거된 농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기 CI만 들어가게 되면 이 CI가 100% 제거됐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CI는 그대로 CI로 주어질 수도 있고, CI와 C0, 입구 농도와 출구 농도로 주어질 수도 있고, 제거 효율로도 주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첫 번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공식상에서 문제를 푸는 것은 간단합니다.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LD라는 먼지 부하가 420g/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입구 농도가 지금 보면 10g/m의 삼성이에요. 제거 효율이 없다는 소리는 100% 제거됐다는 소리와 동일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VF라는 이동하는 속도가 2cm/s예요. 미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하면 0.02 m/s가 되는 거죠. 곱하기 t. 따라서 탈락 시간은 이동하는 속도의 시간 단위를 그대로 수용하시면 돼요. 따라서 계산하시면 2100초가 나오는데, 문제 조건에서 예를 들어서 분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아우로 계산할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에 정답에서 요구하는 단위가 어떤 단위를 요구하는 건지 반드시 여러분들 동일하게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8번에 보면 직경이 292mm, 유효 높이가 11.6m, 원통형의 백필터를 사용해서 유량이 1180m의 삼성 per minute이고 먼지 농도가 5g per m의 삼성인 배기가스를 처리하려고 한다. 여과 속도를 1.3cm/s로 할 경우에 백필터의 소요 개수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먼저 팁을 통해서
우리가 백필터의 개수 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필터가 원통형으로 생겼다고 하면 D라는 직경이 되겠죠? 자, 그리고 백에 L을 백의 길이 또는 백의 우리가 높이다, 유효 높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자,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백 한 개의 면적은 파이 d L로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여러 개니까 n 개의 면적이다 그러면 파이 d L n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Q라는 것은 가스량이라는 것은 면적 곱하기 속도니까 n 개의 면적의 속도를 곱하면 되는 거죠. 이동하는 속도니까. 따라서 백필터의 개수 n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백필터 개수에는 Q 나누기 파이 dL VF로 계산하는 거죠. 여기서 Q는 가스량, 그리고 D는 직경, L은 유효 높이나 길이, VF는 이동하는 속도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를 조심해야 되느냐면 Q의 시간 단위와 VF의 시간 단위가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동일한 단위로 주어지게 되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보통 Q의 시간 단위와 VF의 시간 단위를 다르게 주어지거든요. 다르게 주어지게 되면 두 개의 시간 단위를 일치를 시켜야 돼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백필터의 개수라는 것은 소수점을 처리하시면 안 돼요. 단서가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완전 올림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조건에서 배출가스량이 유량이 1180m의 삼성 per 미니트예요. Q 자리에 대입합니다. 자, 그리고 나누기 파이 곱하기 D. D가 292mm니까 0.292m가 되겠죠? 자, 그리고 유효 높이 L이 11.6m입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속도 VF가 1.3cm/s니까 0.013m/s가 되겠죠? cm를 미터로 바꿔야 되니까. 자, 여기서 뭐를 보정하느냐? Q의 시간 단위와 VF의 시간 단위를 확인하라고 그랬죠. 따라서 Q의 시간 단위가 분, VF의 시간 단위가 세크예요. 그럼 세크를 분으로 고쳐도 되고 분을 세크로 고쳐도 되는데 보통은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많이 고치죠. 그래서 분을 세크로 환산하기 위해서 1분은 60초를 해서 보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값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어떻게 완전올림. 완전올림이라는 것은 1 이상의 숫자를 한 자리로 올려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 자리에서는 반올림을 계속 시켜요. 반올림을 시켜서 첫째 자리에 숫자가 1 이상이 되면 한 자리를 올려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43개의 백필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9번에 보시게 되면 송풍량이 200m의 삼성 per hour 때 송풍기의 회전수가 200rpm, 정압이 60mH/초, 동력이 6hp이다. 만일 회전수가 400rpm으로 변할 때 다음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회전속도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 문제가. 따라서 회전속도 법칙에서 유량 Q는 회전속도 법칙의 일성에 비례해요. 자, 그리고 PS라는 정압은 회전속도 변화의 2성, 그리고 HP라는 동력은 회전속도 3성. 자, 그리고 속도는 회전속도 변화의 1성에 비례하거든요. 이 값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정압을 계산을 합니다. 주어지는 정압 곱하기 회전속도 변화의 2성. 동력을 계산한다 그러면 주어진 동력 곱하기 회전속도 변화의 3성. 그리고 송풍량을 계산한다 그러면 주어진 송풍량 곱하기 회전속도 변화의 1성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송풍유량은 1성, 정압은 2성, 동력은 3성, 속도는 1성에 비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따라서 회전속도 변화라는 것은 200rpm에서 얼마로 변했죠? 400rpm이에요. 그래서 200rpm 분의 400rpm이 회전속도의 변화죠. 그러면 주어지는 값에서 먼저 정압을 계산하시게 되면 정압이 지금 얼마로 주어졌죠? 정압이 60mH/초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60mH/초 곱하기 회전속도 변화의 몇 성? 2성. 그러면 240mH/초. 자, 동력 같은 경우에서는 주어지는 동력이 6마력으로 주어졌어요. HP가 마력이죠. 그래서 6마력 곱하기 회전속도 변화
200분의 400rpm의 삼성의 비례. 따라서 48마력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송풍량. 송풍량이 지금 200mAh예요. 200m의 삼성아워예요. 따라서 주어지는 송풍량 곱하기 회전속도 변화의 몇 성? 1성.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400m의 삼성/h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이 문제는 없지만은 속도가 나오게 되면 속도는 주어지는 속도 곱하기 회전속도 변화의 몇 성? 1성의 비례 관계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9번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각각이 주어진 송풍량, 동력, 정압, 속도 이 값들이 회전속도 변화에 몇 성에 비례하는지가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처음 굴뚝의 높이가 35m이다. 집신장치를 설치하였더니 통풍력이 10mH/s가 되었다. 집신장치를 설치했을 때 굴뚝의 높이를 처음보다 얼마나 높여야 하는지 계산하시오. 대기 온도는 27도씨, 가스 온도는 227도씨다. 항상 여러분 통풍력을 계산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팁에서 나타내고 있는 350으로 시작하는 이 공식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통풍력 무조건 이 식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통풍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굴뚝의 높이, 그리고 대기 온도, 가스의 온도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공식이 됩니다. 자, H라는 것은 굴뚝의 높이, TA는 대기 온도, TG는 가스 온도가 되겠죠. 273을 더해 놓은 것은 절대 온도로 표현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먼저 통풍력을 한번 계산을 볼게요. 자, 통풍력이 지금 얼마냐 하면 10mH/s입니다. 자, 그리고 350 높이, 그리고 대기 온도가 27도, 그리고 가스 온도가 227도예요. 그러면 굴뚝의 높이가 21.13m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델타 H를 계산했을 때 처음 높이가 얼마냐 하면 처음 높이가 35m였어요. 그죠? 처음 높이가 35m였고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진기를 설치를 했을 때 높이가 21.13m거든요. 그러면 전체 높이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56.13m가 되는 거예요. 처음 높이가 35m에 집신장치를 설치했더니 높이가 21.13m가 되니까 전체 높이는 35m 플러스 21.13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를 더 증가를 시켜야 되느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처음 높이를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통풍력이 10mH/s일 때 나오는 높이의 값을 더 높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1.13m를 높여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11번에 보시게 되면 중류를 분석한 결과 중량 조성비로 탄소가 86.6%, 수소가 4%, 산소가 8%, S가 1.4%였다. 필요한 이론 산소량과 이론 연소가스량을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중류는 액체 연료입니다. 그리고 중량 조성비로 퍼센트가 나와 있고 S미터의 삼성 per 킬로그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최적비로 계산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액체 연료에서 연소 계산식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론 부분의 연소 계산식에 보면 고체와 액체를 나타내는 연소 계산식, 기체를 나타내는 연소 계산식이 분류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숙지를 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자, 먼저 이론 산소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이론 산소량은 최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면 1.867C 플러스 5.6 곱하기 H-8분의 5 플러스 0.7S. 자, 우리가 이론 산소량은 실제로 계산을 잘 안 하지만 한두 번씩 나와요. 그래서 공식은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C라는 탄소 자리에 탄소가 지금 몇 퍼센트죠? 86.6%니까 0.866. 그리고 5.6H, H가 4%니까 0.04 마이너스 8분의 5, 5가 8%니까 0.08 플러스 0.7S, S가 1.4%니까 0.014를 대입을 해서 계산하시면 1.80 S미터의 삼성 per 킬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특히 연소 계산 공식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고 여러 가지 공식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익혀 두시면 돼요. 결과적으로는 풀이에 있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익히면 몇 개 안 되니까 공식은 꼭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론 소변소 가스량. 이론 소변소 가스량이라는 것은 GOW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론 소변소 가스량이니까 이론 공기량을 사용하시면 돼요. 실제 소변소 가스량은 실제 공기량을 이용하겠죠. 따라서 A0 플러스 5.6H 플러스 0.75 플러스 0.8N 플러스 1.244W를 쓰는데 이론 공기량이라는 것은 이론 산소량에서 0.2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이론 산소량 여러분 얼마를 계산했죠? 1.80 S미터의 삼성 per 킬로그램으로 계산했죠. 여기에 0.2를 나눠주면 이 값이 뭐가 되느냐 하면 이론 공기량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8.5714 S미터의 삼성 per 킬로그램이 되는 거죠. 이 값을 A0에 대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플러스 5.6H, H가 4%니까 0.04, 플러스 0.75, 8%니까 0.08, 그리고 N이라는 값이 없으니까 생략, W라는 값이 없으니까 생략. 따라서 이론 소변소 가스량 GOW는 8.85 S미터의 삼성 per 킬로그램이라는 값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스량에서 이론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이론 공기량을 사용한 거고, 그리고 실제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실제 공기량을 이용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죠. 벤츄리 스크래버에서 스로토브의 직경이 0.2m, 수압이 2atm, 노즐의 직경이 3.73mm, 액가스비가 0.5L/m의 삼성일 때 스로토브의 가스 유속이 60m/s일 때 노즐의 개수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벤츄리 스크래버에서 스로토브라는 것은 어디를 뜻하는 거죠? 목부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벤츄리 관을 기준을 해서 보시면 자,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지금 이 부분이 뭐냐면 목부가 스로토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뭐를 우리가 사용을 하느냐면 노즐을 여기서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노즐을 사용을 해서 노즐을 통해서 물을 분사시켜서 처리하는 상태가 돼요. 그럼 먼저 벤츄리 스크래버에서 여러분들이 노즐의 개수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이 공식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공식을 먼저 설명을 하면 N 곱하기 대문자 DT분의 소문자 D의 제곱은 VT 곱하기 L 나누기 100 곱하기 루트 P인데 여기서 N이라는 것은 노즐의 개수입니다. 대문자 DT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목부의 직경이 됩니다. 목부의 직경이 DT가 되는 거예요. 그럼 소문자 D라는 것은 노즐이죠. 노즐의 직경을 뜻합니다. 그리고 VT는 목부에 지나가는 속도, L이라는 것은 액가스비, 그리고 P라는 것은 수압입니다. 자, 여기서 P는 수압이기 때문에 mAh, 조의 단위를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ATM으로 주어지죠. 1ATM, 2ATM.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입을 했을 때 1ATM을 수압으로 나타내면 1332 mAh 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ATM이다 그러면 2 곱하기 1332 mAh 조를 대입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또 하나 조심할 게 뭐냐 하면 L이라는 액가스비예요. 자, L이라는 액가스비는 단위가 리터 퍼 미터의 삼성이거든요. 그래서 리터라는 것은 액체의 주입량. 가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액체를 주입하잖아요. 그래서 액체의 주입량이 리터 퍼 미니처. 그리고 미터의 삼성이 처리 가스량.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액가스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액체의 주입량을 계산한다고 하면 액체의 주입량은 액가스비 곱하기 뭐가 되는 거죠? 처리 가스량이 되는 거예요. 자,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수 n을 계산하니까 자, 먼저 소문자 D라는 것은 뭐의 직경이 되는 거죠? 노즐의 직경입니다. 따라서 노즐의 직경이 3.73mm가 되니까 mm를 미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면 되죠? 10의 마이너스 3성. 자, 그리고 스로토브의 직경은 0.2m 제곱. 그리고 VT라는 속도가 지금 가스의 유속이 VT가 되는 거죠. 60m/s. 그리고 액가스비가 지금 얼마로 주어져 있죠? 0.5L/m의 삼성. 나누기 100 곱하기 루트 P. 자, P가 수압이 ATM으로 주어져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mAh 조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2ATM은 2 곱하기 1332 mAh 조가 되는 거죠. 따라서
개수 n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노즐의 개수는 몇 개가 필요하냐면 6개가 필요하다. 자, 지금처럼 개수로 계산을 했을 때는 소수점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소수점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수점 최저 자리에서 완전 올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계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액가스비를 이용해서 액체의 주입 양도 계산하고 하니까 이 공식 자체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식 집진기의 높이와 폭이 각각 3m이고 가스 유속이 1m/s일 때 레이놀드 수를 계산하시오. 20도실 ATM에서 점성계수 마이크로는 1.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kg/ms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레이놀드 수를 계산하는 경우는 두 가지죠. 먼저 레이놀드 수라는 것은 관성력 나누기 점성력이에요. 관성력이 D0 곱하기 V 곱하기 로우, 그리고 점성력이 마이크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점성 계수가 주어져 있을 때 또는 동점성 계수가 주어져 있을 때로 레이놀드 수 구하는 식을 구별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직경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 조건에서는 직경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높이와 폭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는 직경을 우리가 계산을 하죠. 그 계산되는 직경을 상당 직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상당 직경 또는 환산 직경 D0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 높이 플러스 폭분의 2 곱하기 높이 곱하기 폭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사각형에서 가로와 세로가 있어요. 그러면 환산 직경 D0라는 것은 단면적에서 평균 둘레 길이를 나눠주거든요. 그럼 여기서 단면적이라는 것은 가로 곱하기 세로, 둘레 길이라는 것은 A, B, A 플러스 B가 2개, 변이 몇 개죠? 4개, 4개로 나누면 평균이 되죠. 따라서 식을 정리하면 A 플러스 B분의 2AB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값이 지금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값입니다. 자, 따라서 높이가 3m, 폭이 각각 동일한 값이니까 3m를 대입하면 환산 직경은 3m가 나오죠. 그리고 가스 유속은 1m/s로 주어져 있고, 자, 그리고 밀도를 계산하는데 우리가 밀도는 표준 상태의 공기의 밀도를 기준하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20도씨로 나와 있으니까 20도씨로 보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온도 보정을 한번 해보면 1.3 kg/sm의 삼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sm의 삼성이 표준 상태예요. 그러면 온도를 보정했을 때 대각선으로 표준이 갑니다. 그럼 아래쪽에는 뭐가 오겠죠? 현재 상태가 오겠죠, 그죠? 자, 표준 상태는 0도씨니까 절대 온도는 273 플러스 0도씨. 0도씨를 생략해도 되죠. 그리고 273 현재 온도는 현재 도씨. 그래서 온도를 이렇게 보정하시면 되죠. 따라서 20도씨를 아래쪽에 보정해 놓은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점성계수는 1.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kg/ms로 주어졌어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레이놀드 수에 대입합니다. 레이놀드 수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 레이놀드 수라는 것은 뭐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값이죠? 상태를 판별하죠. 어떤 상태? 청류냐 난류냐를 판단하는 것. 자, 우리가 청류라는 것은 일정한 상태로 흘러가는 것을 청류라고 하죠. 반면에 난류라는 것은 굽이쳐서 흘러가는 것을 난류라고 해요. 그래서 청류라는 것은 레이놀드 수가 2100보다 작을 때, 그리고 난류라는 것은 레이놀드 수가 4000보다 큰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의 단위 환선도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기 같은 경우에서는 단위 환산 하나하나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14번. 다음은 환경정책기본법상 대기환경기준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것은 시험 문제가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가번에 이산화질소의 연간 평균치는 1번 ppm이야. 가번에 미세먼지 PM10 24시간 평균치는 갈로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이야. 다번에 벤젠의 연간 평균치는 3번 갈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이야. 지금 우리가 14번의 예시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상에서는 우리 이론 부분에 보시게 되면 환경정책기본법상 대기환경기준치가 나와요. 그래서 그 전체가
어느 문제든지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기준치에 보면 어떤 기준치가 있느냐 하면 아황산가스, 그리고 질소산화물, 연간 평균치, 24시간 평균치, 1시간 평균치가 있죠. 그 다음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8시간, 1시간 평균치, 그리고 미세먼지, PM10과 초미세먼지, PM2.5는 연간 평균치와 24시간 평균치, 그리고 오존은 8시간, 1시간 평균치, 납과 벤젠은 연간 평균치가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서 시험에 나오면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와요. 자, 이산화탄소의 연간 평균치는 0.03ppm이야. PM10의 24시간 평균치는 10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이야. 벤젠의 연간 평균치는 5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이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예시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환경 기준치를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5번 사이클론. 사이클론이라는 것은 원심력 집진기를 사이클론이라고 합니다. 사이클론의 집진율을 향상시키는 조건 3가지를 쓰시오. 더스트박스의 활용 등의 예시는 제외하시오 돼 있죠. 사이클론이나 사이클론이나 관성력 집진기 같은 경우에서는 더스트박스의 우리가 크기나 형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 먼저 배기관경이 작을수록 집진율은 어떻게 되죠? 증가합니다. 그리고 입구의 유속이 빠를수록 원심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집진율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의 재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키머, 그리고 터닝 베인 등을 설치를 해서 우리가 집진 효율을 높이는 게 사이클론 집진기의 효율 향상 조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6번에 충전탑과 단탑을 비교해서 차이점을 3가지를 쓰시오. 자, 2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충전탑과 단탑. 자, 먼저 첫 번째는 액가스비를 비교를 했는데 충전탑은 액가스비가 2에서 3 리터 per 미터의 삼성, 반면에 단탑은 0.3에서 5 리터 per 미터의 삼성이에요. 여기서 액가스비라는 것은 뭐냐면 가스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주입되는 액체의 양과의 비죠. 그래서 주입되는 액체의 양에서 처리 가스량을 나눠준 값이 액가스비예요. 그래서 액가스비가 작으면 작을수록 처리가 잘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충전탑은 가스량 변동에 적응성이 용이하죠. 반면에 단탑은 가스량 변동에 대해서 적응성이 낮아요. 2가지가 반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충전탑은 장치가 간단합니다. 반면에 단탑은 장치가 복잡해요. 그리고 충전탑의 압력 손실은 100에서 250ml H2O 정도, 반면에 단탑은 100에서 200ml H2O 정도. 우리가 압력 손실의 단위는 ml H2O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충전탑과 단탑을 3가지를 비교하라고 그랬으니까 4개 중에 3가지만 기술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OH에 대한 정의와 공식을 쓰시오 돼 있어요. 자, COH라는 것은 우리가 빛 전달 계수라고 그래서 먼지의 오염 지역에서, 먼지가 오염된 지역에서 빛을 투과를 해서 오염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잡는 거죠. 자, COH는 빛 전달률을 측정했을 때 광학적 밀도가 0.01이 되도록 하는 여과지상에서 빛을 분산시키는 고용물의 양을 의미한다. 그리고 COH 값이 크면 클수록 빛 전달률이 작아지고 빛이 적게 전달됐다는 소리는 그만큼 오염물질이 많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대기는 오염된 상태로 나타낸다고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공식상에서는 로그 빛 전달률분의 1 곱하기 이제 나누기죠. 0.01 전체 나누기 여과지의 이동 거리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시면 시료 채취관의 구비 조건 3가지와 폼알데하이드의 여과지 2가지를 쓰시오 돼 있어요. 우리가 시료 채취관이라는 것은 그 물질에 대해서 강한 재질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시료 채취관의 구비 조건 3가지라는 것은 보편적인, 우리가 공정시험 기준에 나와 있는 보편적인 시료 채취관의 구비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통 3가지가 있는데 어떤 조건이 있죠? 화학 반응이나 협착작용 등으로 인해서 배출가스의 분석 결과에 영향을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화학 반응이나 협착작용 등으로 배출가스의 분석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배출가스 중에 부식성 성분에 의해서 잘 부식이 되지 않는 것, 그리고 배출가스 온도나 유속 등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분석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고 부식이 잘 되지 않아야 되고 기계적 강도를 갖는 것이 시료 채취관의 구비 조건. 그러면 폼알데하이드의 여과제의 재질로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재질을 쓰죠? 알칼리 성분이 없는 유리솜이나 실리카솜, 그리고 소결 유리가 있습니다. 자, 1번에서는 반드시 알칼리 성분이 없는 이라는 단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알칼리 성분이 없는 유리솜 또는 실리카솜, 그리고 소결 유리를 여과제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19번에 보시게 되면 먼지 입경 측정의 직접적 방법과 간접적 방법을 각각 두 가지씩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직접적 방법은 보시다시피 체그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학현미경법, 그리고 전자현미경법이 있어요. 그리고 간접적 방법에서는 앤더슨 샘플러가 있고 캐스케이드 임팩트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는 종류만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서술을 하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이 묻는 물음에 맞는 답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체그런법은 입자의 크기가 44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큰 입자에 적용이 되는 방법, 그리고 광학현미경은 입자의 크기가 100에서 0.5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전자현미경은 1에서 0.001 마이크로미터에 주로 적용되는 방법. 반면에 간접적 방법으로서 앤더슨 샘플러는 입자의 크기가 100에서 1 마이크로미터에 주로 적용을 하고, 반면에 캐스케이드 임팩트라는 간접적 방법은 관성 충돌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측정하는데 50에서 1 마이크로미터에 주로 적용하는 방법이라고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과 집중 장치에서 먼지를 포집하는 원리 4가지를 써시오 되어 있어요.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중요해요. 자, 여과 집중 장치에서는 확산 작용이 있고 관성 충돌, 직접 차단, 중력 작용이 있어요.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각각의 방법을 적용하는 거죠. 확산 작용 같은 경우에서는 직경이 0.1 마이크로미터 이하, 관성 충돌은 0.1 마이크로미터 이상, 직접 차단은 0.1에서 1.0 마이크로미터 사이, 중력은 제일 큰 것들이죠. 그래서 직경이 비교적 크고 비중이 큰, 이 직경이 크고 비중이 크다는 소리는 무거운 물질이죠. 결과적으로 무거운 물질에 적용하는 것은 큰 입자에 적용한다는 소리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여과 집중 장치에서는 확산작용, 관성충돌, 직접 차단, 중력작용 4가지를 적용해서 입자를 포집하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복원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다시 문제로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치는 여러분들이 제일 정확하게 문제를 복원할 수 있으니까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복원해서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후배들을 가르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복원한 문제는 어디로 보내시느냐 하면 제가 사용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메일 주소는 kwe7002@한메일넷입니다. 자, 우리 2019년 이전과 그리고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후, 다시 말해서 2000년부터 문제수가 달라지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2000년부터는 대기환경기사 실기가 작업형이 없어지고 필답형으로만 100% 시험이 검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는 필답형 시험만 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20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출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